안녕하세요. 복잡한 규정을 여러분의 비즈니스 기회로 확 바꿔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의 제품을 한국 정부에 판매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관문이죠. 바로 이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 MAS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제품, 정부에 납품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매년 수천 개가 넘는 기업들이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랑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정부기관만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아마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이 바로 다수 공급자 계약, 줄여서 MAS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정부가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여러 회사들이랑 한꺼번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제품들을 하나의 온라인 쇼핑몰에 쫙 올려놓는 거죠. 그럼 이제 전국의 공공기관들은 그냥 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듯이 물건을 고르고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경쟁을 붙여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사겠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의 회사가 이 정부 계약을 따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제가 딱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이 제도가 뭔지 제대로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관문인 적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격 협상, 이걸 성공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는 드디어 쇼핑몰에 우리 제품이 올라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을 잘 유지하기 위해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까지. 자, 저만 믿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도 이해하기. 이 거대한 정부 전용 마켓플레이스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기본 원리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그 무대의 이름이 바로 나라장터입니다.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이름은 거창한데 그냥 정부 전용 지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그러니까 수요기관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바로 이 나라장터에 들어와서 검색하고 주문하고 결제까지 다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제품이 올라가게 될 꿈의 무대인 셈이죠.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적격성 평가. 당연히 아무나 이 시장에 들어올 수는 없겠죠. 정부 입장에선 먼저 여러분의 회사가 믿을 만한 공급업체인지 그 자격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격을 얻는 과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이런 물건 살 겁니다 하고 구매 입찰 공고를 내요. 그럼 우리가 신청서를 내고 서류 심사를 받죠. 여기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드디어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적격자로 딱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지원자에서 이제는 공식적인 협상 후보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때 내야 하는 서류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신청서 한 장 띡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그리고 우리 제품의 스펙을 아주 상세하게 적은 규격서, 또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시험 성적서까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회사의 첫인상이자 얼마나 준비된 기업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 어쩌면 여기가 가장 어려운 고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격 협상입니다. 자격 심사를 통과했으니 이제 진짜 중요한 가격을 정해야 하잖아요. 그럼 과연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제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협상을 시작할까요? 정부는요, 여러분의 회사가 그동안 시장에서 물건을 어떻게 팔았는지 그 과거 판매 데이터를 샅샅이 들여다봅니다. 이때 딱 2가지 핵심 지표를 봐요. 하나는 가중평균 가격. 이건 뭐냐면 총 판매 금액을 총 판매 수량으로 나눈 말 그대로 평균 가격이고요. 또 하나는 최빈 가격. 이건 가장 자주 팔렸던 제일 많이 팔린 바로 그 가격을 말합니다. 이 두 숫자가 협상의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2가지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 기준 가격이라는 게 결정됩니다. 이름 그대로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는 기준선이 되는 가격이라는 뜻이죠. 이 협상 기준 가격이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사실상 전체 계약의 성패를 가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는요, 아까 말씀드린 가중평경 가격하고 최빈 가격 중에서 더 낮은 쪽을 협상 기준 가격으로 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시장에서 팔았던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 제일 쌌던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정부의 아주 중요한 원칙인 셈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 쇼핑몰 등록입니다. 그 힘든 자격 심사와 깐깐한 가격 협상까지 모두 통과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보상을 받을 시간이죠. 드디어 여러분의 제품을 정부 공식 쇼핑몰에 올리는 일만 남은 겁니다. 바로 이 숫자 3. 이게 바로 정부의 디지털 쇼핑몰을 여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팔려는 그 제품 카테고리에 최소 3개 이상의 경쟁 업체가 있어야만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왜냐고요? 정부 구매자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공급업체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인 거죠. 물론 아주 특수한 제품이라서 경쟁사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 조건까지 딱 만족이 되면 드디어 최종 계약이 체결됩니다. 보통 계약 기간은 3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정식으로 상품으로 등록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 규칙 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을 따내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계약을 잘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핵심 규칙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난 후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황금률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우대 가격 유지 의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에 파는 가격이 시중에 파는 그 어떤 가격보다 비싸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곳에 더 싸게 팔았다? 그럼 정부 가격도 즉시 똑같이 낮춰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 의무들이 잘 정리되어 있죠. 방금 말씀드린 우대 가격 유지의 의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만약 여러분이 제조업체라면 반드시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직접 생산 의무도 있고요. 또 회사에 인증이 취소된다거나 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 생기면 7일 안에 바로바로 알려야 하는 변동사항 통보 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요,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고 심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과 규칙들은 결국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시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5단계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의 회사도 이 공공부문이라는 정말 거대한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가장 큰 무대에 오를 준비 되셨나요?